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7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총 15점이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요. 그리고 3번 문제가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파일을 열었더니 지금처럼 보안 경고하고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컨텐츠 사용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 보니까 여러 개 시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트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본 작업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별 필품 관리하고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작업해라. 그거죠.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4번부터 I의 23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23번이다. 그러면 저 밑에까지 전부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합계가 있대요. 그 합계가 상위 3위 이내이거나 아니면 하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에 부서하고 비품하고 합계하고 금액 요 네 가지 필드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합계가 지금 이곳에 G열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이곳의 값이 이제 상위 3위 이내인 거. 그러면 1, 2, 3등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위 3위 이내다. 그러면 꼴찌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서 이제 1, 2, 3등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조건은 이제 A의 25번에서 A의 26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상위 3회 이내인 그 데이터를 구할 때는 우리가 요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요. 그리고 그 값보다 그 라지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면 우리 상위 1, 2, 3위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위 3위 이내에 그러면 우리가 요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세 번째로 작은 값, 그 값을 찾아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상위 3위 이내이거나 하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모두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라지 함수, 스몰이라는 함수 가지고 우리가 조건 쓴 거를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결과는 A의 28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조건을 먼저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을 A의 25번 셀부터 시작해서 26번 요 영역에다가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우리가 쓸 때는 조건의 제목을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수식을 이용할 때는 조건의 제목은 이 필드에 들어있는 이런 제목과는 서로 다른 그런 제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냥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의 26번 셀에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쓸 건데 그 두 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화라는 요 함수로 그 두 개의 조건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합계 값 중에서 합계 이 값 중에서 이 값들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라지 큰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이 나올 거고 그때 내가 세 번째로 큰 값 그걸 찾은 거를 가지고 합계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계 이제 첫 번째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G5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G5번부터 시작해서 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합계 전체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올 거고요. 그 값을
이 합계의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비교해 달라. 그때 이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라지가 됐든 스몰이 됐든 이런 함수를 가지고 세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셀 주소, 이 영역은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싹 다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5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5와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컴마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달라. 그러면 1, 2, 3등의 그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요.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달라. 그러면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1, 2, 3등의 그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요.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와 함수로 묶어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true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이곳에 이제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결과값을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필드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나타낼 게 아니라 부서하고 비품하고 합계하고 금액하고 요 네 가지를 이제 표시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부서라는 요 제목 클릭해 주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비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금액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개의 필드 제목을 싹 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붙여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에 찾아가서 제목을 이제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부서다. 그리고 그 옆에 칸에다가 비품이다. 그 옆에다가 합계다. 그 옆에다가 금액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필드 제목을 직접 써줘도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쓰는 거는 이런 제목들을 봤을 때 띄어쓰기 같은 게 없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띄어쓰기가 있다 그러면 그게 띄어쓰기가 한 칸이 된 건지 두 칸이 된 건지 세 칸이 된 건지 그게 구분이 안 갈 때는 차라리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을 요 네 가지 필드에 대해서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결값을 표시할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고급 필터 들어가 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봤을 때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에요. 그때 그 바로 위에 행에 보니까 3행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런 셀들 중에서 어떤 셀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셀이나 이렇게 이제 한 칸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고급하고 있죠. 이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하고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이제 결값을 어디다 표시할래? 물어보죠. 그때 우리 결과는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찍어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는 지금 이만큼 전체 데이터 범위가 맞나 안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놓은 것 이 두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우리가 제목을 써놓은 거 있죠. 요 네 칸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작성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요 세 개 데이터가 상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들이고요. 그리고 하위 3위 이내인 데이터들이 28하고 27하고 30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30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라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세 번째로 큰 값을 찾고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았습니다. 해서 세 번째로 큰 값,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찾아달라. 그리고 스몰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상위 3위 이내, 하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구해놓고 이 두 개의 조건을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고급 필터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총 3개의 이제 지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5번부터 시작해서 I의 23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A의 5번이다 그러면 지금 기획팀부터 시작해서 I의 23번이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이 순위 전체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지급일이 있대요. 지급일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C열에 다 들어있죠. 지금 이곳을 봤을 때 지금 날짜가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도가 2017이거나 아니면 2018이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7년 데이터, 2018년 데이터 그걸 이제 찾아라 그거죠. 그걸 이제 찾아서 해당되는 전체 행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은 기울린 꼴이다.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빨간색이다. 이걸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지정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급일이 지금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연도만 먼저 추출을 해요. 그 추출한 게 2017년이랑 똑같아? 2018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화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는 오화라는 함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화라는 함수를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오화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오화라는 함수가 없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조건 첫 번째 게 있고 조건 두 번째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나는 이제 and라는 함수를 꼭 써야 되고 그리고 o라는 함수를 꼭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and, or 함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and일 때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곱하기로 묶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or 조건일 때는 이제 더하기라는 요 기호로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nd일 때는 이제 곱하기로 묶어주고 or일 때는 이제 더하기로 묶어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참이다, 거짓이다, 그 값이 이제 나오겠죠.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올 텐데 우리 조건 첫 번째 게 이제 false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우리 경우의 수 좀 따져보자고요. false가 나올 수도 있고 조건 두 번째 것도 이제 false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false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이제 true라는 그 값이 나올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조건 두 번째 게 이제 거짓이고 조건 첫 번째 게 이제 true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이제 true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비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false하고 false를 서로 이제 곱하기로 한번 묶어보자고요. 묶어보니까 이제 0하고 나왔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화라는 요 함수요. 여기서도 이 조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이렇게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보자고요. 더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엔터를 땅 하고 쳐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true하고 false하고 요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true하고 false라는 요 값들은 우리가 이제 수치로 표현하게 되면 true 값은 이제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false라는 요 값은 이제 0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0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거짓이 이제 나온다. 그 얘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1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true 값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and를 봤을 때 이 and는 언제 참값이 나와요? 둘 다 참일 때, 둘 다 이제 참일 때만 참값이 나오는 게 우리 and죠. 그리고 오하다 그러면 오하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이런 두 개의 값을 서로 이제 더해 주니까 마지막에 이제 2 하고 나는데 여기는 이제 수치 계산으로 바뀌어서 이제 2가 나온 거고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1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숫자 1하고 더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true 값하고 true 값을 이제 더했기 때문에 true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의 결과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참 true 값이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오화요. 그래서 나는 and라는 요 함수를 꼭 써야 되는데 만약에 and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상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뭘로 묶더라? 곱하기로 묶더라.
그리고 나는 이제 5화라는 함수를 꼭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문제처럼 5화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두 개의 조건을 무조건 뭘로 묶는다?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묶어주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A의 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I의 2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의 23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클릭했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 문제에서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쓰라고 했죠. 해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식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급일에서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 연도만 추출한 게 뭐랑 똑같냐? 2017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똑같이 이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지급일에서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 연도만 추출한 게 2018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는 오화 함수를 못 쓰기 때문에 오화 함수를 지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이제 묶어줄 거라고요. 그래서 더하기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서식을 이제 적용을 시킬 때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거니까 우리가 C의 5번 셀 찍은 거 있죠? 요거 이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머리글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 표시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식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서식 버튼 요거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굵은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리고 색을 이제 찍어서 표준색 빨간색이다.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식도 다 적용을 시켰으니까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또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 데이터 2017년도 거니까 서식이 적용됐고요. 여기는 이제 2018년도 거.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2018년 데이터들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해서 우리가 오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는데 그때 문제상에서 오화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이제 묶어준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AND 함수를 쓰면 되는데 AND 함수가 제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뭘 쓴다? 우리가 곱하기로 이 두 개의 조건을 묶어주면 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 더하기나 이제 곱하기를 이용해서 조건을 이제 만들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나옵니다. 나오니까 곱하기하고 더하기의 이 의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요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여기 먼저 이제 찾아가자고요. 자,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요 문제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메뉴 중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페이지 설정 오른쪽에 보게 되면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자고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용지 방향이라고 있고 가로 세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가로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가로 요거 이제 찍어주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될 그 내용이 페이지에 가로 세로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백이라는 이 탭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백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을 보게 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다 세로다 해서 둘 다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매 페이지의 하단에 이제 가운데 구역이요. 가운데 구역에는 작성 시간이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표시 예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 이 탭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바닥글을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바닥글 편집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문제에서 이제 하단에 이제 가운데 구역에는 그리고 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운데 구역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제 표시할 때는 지금처럼 요 시계 그림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계 그림 요거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M% 시간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미리 보기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간이 표시가 된대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그럼 요 두 번째 지상도 끝났고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I의 23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요 시트라는 요 탭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인쇄 영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클릭해주고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I의 23번이요. I의 23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파일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서 우리 인쇄요. 인쇄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하고 이렇게 떴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용지 방향이 이제 가로로 설정이 돼서 종이가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리고 인쇄되는 이 내용을 봤더니 가로 세로 가운데에 이제 인쇄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된 게 맞고,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 시간이 이렇게 이제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지금 기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는 데이터가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더 있지만 요 내용만 이제 인쇄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인쇄 영역이 설정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요것도 이제 다 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세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때 and, or와 그거 이제 더하기나 곱하기 그런 기호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and와 함수를 쓰지 않고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우리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를 연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